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은 되는 거죠?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여기 한중국 여성이 화가 난 채 소리치고 있습니다. 파리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자동 입국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줄 끝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저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제 머릿속은 이미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줄은 꼼짝도 하지 않고 늘어져 있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가방 끌리는 소리가 제 짜증을 더 유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최고의 IT 대기업의 해외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루이라고 해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이게 다 중국에서 태어난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잡을 거다. 중화 사상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다. 이 말은 저의 신념이 되었고, 저는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 중국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베이징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승승장구하며 여성 최초로 지금의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죠. 우리 회사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기술력과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우리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외국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 제가 맡은 해외 사업부 팀 실적이 뛰어나 팀 전원을 유럽으로 출장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매우 기뻤지만 겉으로는 덤덤한 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출장은 한국 대기업 팀과 함께 간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기에 한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기엔 역부족이라고 어렸을 적부터 생각했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출국 당일 출국장으로 향하며 제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중국 여권,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상징이죠. 이 여권 하나면 세계 어디든 당당하게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출국 수속을 밟으며 이번 출장이 제 커리어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힘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 몰랐죠.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곧 펼쳐질 세계 무대를 상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때의 저는 진정한 세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제 자신감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끝없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죠. 제가 중국의 엘리트 회사 임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사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별도의 심사실로 안내되는 동안 한국팀은 미소를 받으며 순조롭게 자동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갑자기 제 손에 쥔 중국 여권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빨간 표지와 금색 국장이 저를 조롱하는 듯했죠. 심사실에 도착한 저는 질문 몇 가지를 추가로 받고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이미 한국팀은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웃고 있었죠.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이고 역사도 문화도 모든 게 더 많은데, 근데 왜 저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여권 그게 도대체 뭔데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저는 속으로 이건 분명 경제대국인 중국을 시기 질투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 여권이 뭐길래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지 궁금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앞에서 웃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한국팀에게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한국의 문화와 K-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웃으면서 BTS 실제로 본 적 있어? 한국 드라마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한식도 되게 맛있더라. 불고기, 떡볶이, 김치찌개 정말 다 맛있었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국 여행을 갈 거라며 눈이 반짝이면서 한국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한국팀 체크인이 끝나고 저희 중국팀 숙소 체크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국에서 오신 손님은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카드 한도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하호호 웃고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죠. 왜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요? 내가 알던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유럽인들이 왜 저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방에 도착해서 저는 친구 리우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리우웨이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질투 때문이야. 중국이 강대국이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라고. 리우웨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그저 우리 속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5천년 중화 문명의 그늘 아래 겨우 연예인이나 수출하면서 버티는 작은 나라. 우리가 조금만 힘을 써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와 한국의 문화와 여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190개국 이상에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은 제한이 많았고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훨씬 많았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대단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빌딩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의 IT 박람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박람회장은 무척이나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었죠. 우리 중국 부스는 최신 기술을 전시했지만 묘하게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산하지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부스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유럽의 주요 바이어들이 한국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연신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그때 한 프랑스 기자가 우리 중국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죠. 드디어 중국의 기술력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자의 첫 질문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중국 IT 기업들의 보안 문제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데이터 유출 우려는 없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준비했던 답변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결국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의 눈빛이 실망감으로 가득 찼죠. 그러다 우연히 옆 부스에서 한국팀의 인터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팀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은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가치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문화와 기술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는 질문과 의심, 그리고 경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묘한 열등감이 들었죠. 우리 기술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데 왜 이런 무시를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지 파트너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오랜만에 기분 전환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멀리서부터 걸어오더니 죄송하지만 중국 손님은 창가 자리에 앉으실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반면 한국팀 일행은 최고의 자리에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몹시 기분이 나빠 직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한국팀의 한 분이 저희에게 걸어와 웃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한국팀 막내 김다영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괜찮으시면 저희와 자리를 바꾸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중국팀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너희가 우리 자리를 뺏은 거라고 말했죠. 레스토랑 직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식사 내내 수치심과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입은 명품 정장, 손목에 고급 시계, 세계적 기업의 임원이라는 지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걸까요? 단순히 경제력의 차이도 기술력의 차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중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인터넷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소란스러운 행동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인의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없는 행동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반면 한국 관광객 이미지를 검색해보니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예의 바르고 세련된 이미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청결한 모습이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 이 글들을 읽으며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많았던 걸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한국팀이 받는 환대와 중국인으로서의 제가 느끼는 차별 사이에서 제 자부심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국장에서 받은 차별, 호텔의 냉대, 레스토랑에서의 모욕, 모든 순간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여전히 중국인 전용 줄이 따로 있었죠. 그 줄에 서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마치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는데 직원이 제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 또다시 상처받았습니다. 그 옆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VIP 대우받는 걸 보며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켜보니 회사에서 보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출장지가 한국이라는 내용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히려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의 편견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게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비행기를 탈 때의 제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죠. 그때의 저는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자부심은 이제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줄도 서지 않고 밀치며 나가는 모습,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게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다음 주 한국 출장에서는 무언가 다른 걸 보고 와야겠다고 말이죠.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파리에서 받은 차별과 모욕으로 아직도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죠.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사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파리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죠. 특별한 질문도 추가 심사도 없었습니다. 면세점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신기한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찾으시는 상품이 있으시다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툰 중국어였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중국인이라고 하면 경계부터 했는데 말이죠. 입국장을 나와 인천공항을 직접 바라보니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시설과 상당히 큰 규모에 압도당해버렸죠. 호텔로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우리나라처럼 혼잡하고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게 과연 지하철이 맞는지 의심했죠.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공기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전화 통화도 작은 목소리로 하고 노약자석은 비워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가 한국을 존중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죠.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차가 없는데도 멈춰서는 사람들, 쓰레기를 손에 들고 있다가도 쓰레기통을 찾아 한참을 걸어가는 시민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가 된 거겠죠. 또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들 불이 전부 켜져 있었죠.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했고 테이블은 깔끔했죠. 음식을 먹다 물을 찾자 직원이 달려와 물통을 채워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게 서비스 정신이구나. 문득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들이 한국인을 특별 대우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늦은 저녁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을 때 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홀로 걷는 여성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중국과 유럽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것은 바로 품격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국민 하나하나가 가진 품격이 있었죠. 그들의 배려심, 질서의식,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모습만 키우느라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놓쳐왔던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이제야 세계가 왜 한국을 주목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저는 한국팀 막내 김다영 씨와 만남을 따로 가졌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저를 불편해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장루이님,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건 기술력도 있지만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김다영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고객의 작은 피드백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들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오늘날 한국이 어떻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한국 여권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대우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됐죠. 이번 한국 출장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제 자부심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파리에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걸요.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시민의식, 배려심, 정직함,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중국이 한국보다 세계에서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장루이의 여행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한국 여권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새삼 느껴보셨나요? 한국의 이런 점은 꼭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